시작했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님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님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송기룡 부사장의 강의에 대해서 극찬이 정말 많아요. 극찬하죠. 네. 예. 우리 극찬, 예. 안 봤습니까? 저는 아직 끝까지 다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4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매매에 너무 집중하시잖아요. 막 사고 팔고 그쵸. 그런 거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 함께한 이남우 교수님 굉장히 사실 늘 금요일 이 시간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차마 못했는데 네. 이남우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압니다. 네. 좋은 주식 영상. 그렇군요. 까먹으셨죠? 입에서 뱀 돌아가고. 여러분이 예. 저희가 항상 언급할 때마다 또 구독자가 많이 된다고 오늘 아침부터도 입이 네, 귀에 네. 이렇게 걸려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꼭 이나무의 좋은 주식연구소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사랑해 주실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양현입니다. 요새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전혀 안 그렇죠. 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던데. 아, 저는 늘 겸손한데 네. 제가 오늘 약간 실망했어요, 두 분한테. 왜요? 제가 오늘 딱 시작할 때 모습을 잠깐 봤어요. 네. 방송 저도 네. 일을 하지만 근데 두 분이 너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지금. 왜요? 여돈 앵커님의 웃음은 아니 리뷰 한번 원래 해보세요. 잘 웃어요. 아니 그 이상인데요. 이게 너무 주가 좀 올랐다고 해서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약간 좀 겸손하게. 그러니까 네. 앞선 코너에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네. 좀 분산 투자 차원에서도 이런 것 좀 보여야 된다. 네, 이게 네. 딱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오늘 감동받았어요. 뭐요? 제가 그렇게 그런 많이 얘기했던 네. 유나이트 렌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제가 보는 거가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정도 들었고요. 네, 저희는 네. 좀 자중하도록 네, 예, 그래야죠.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자중할 수가 없는 게 네. 시장이 또 사상 그러니까요. 최고가.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그 8일 만이죠. 거래일수로 8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수준에 다시 좀 들어갔습니다. 네. S&P 500이 66번째, 나스닥은 46번째가 되겠고요. 네.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지금 시장은 큰 형님들이 화려하게 지금 시장에 다시 전면에 부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이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미주미끼리 하면 저희 이제 소수 하잖아요. 여기는 2만 분 정도 이제 끝날 때 오시지만 지금 네. 15,000분 되시지만 사실 저희가 그 라이브 저희끼리 부사장님 저랑 둘이 단촐하게 하면 한 300분 정도 안 보시면 거기는 그냥 맘 놓고 얘기하죠. 박수 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다만 공공 장소 스타벅스에 미국에 계신데 지금 박수 치면 큰일 나고요. 그냥 조용하게 혼자 마음의 박수 갖고 계시면요.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애플은 실제로 보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 블룸버그가 다시 한번 또 단독 기사를 냈어요. 네. 이 원문인데요. 원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연초에 우리가 한 2월, 3월 달에 애플이 전기차 얘기 많이 났고 그때마다 이제 뭐 현대차다, 뭐 LG다, 다른 곳이다, 뭐 TSMC다 여러 가지 이게 있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 관련된 게 많이 네. 얘기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오늘도 내부자를 얘기한 거예요. 내부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애플이 전기차 진출을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그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거가 완전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부자라서 이거 전부 다 이번에도 애플이 한 번도 지금 인정한 적이 없어요. 노 코멘트를 읽어놨습니다. 이 기사에 그러게요. 대해서도요. 2025년 출시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중간중간 단계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이게 만들 수 있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소위 5 단계까지 최종 단계까지 가는 거에 네. 갈 수가 있겠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다 여러 기사가 있지만
핸들이랑 페달이 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애플의 얘기는. 이 기사의 핵심은 네.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누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1,000개, 2,000개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장 부사장님 돈을 많이 버셔갖고 내가 장우석 뭐 예를 들어서 장비디아 전기차 만들겠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 정도까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누나 아니면 웬만한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랑 바로 경쟁이 되냐면 테슬라랑 붙는 테슬라까지 가겠다는 거죠 지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서두를 게 아니라 한 2025년 가는 거고 칩도 자체 개발하겠다. 하는 거죠. 오늘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네. 설전을 펼칠 필요는 없을 텐데 전혀 필요 없죠. 2025년이면 사실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젠 L님이 지금 정말 면회 필요 없겠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좋은 그러게요.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미 한 4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분의 얘기는 2030년인가 2035년 되면 드라이빙 있죠. 드라이빙 자체가 일리갈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핸들 잡고 예. 페달 밟고 하는 게 예, 그런 거죠. 불법이다. 예, 근데 여기까지 약간 또 더 들어가면 이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진짜 이게 핵심이란 거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개념에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얘기는 자동차 판매량이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전 세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다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이 다 빌려 타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내가 이번에 연애하고 데이트하니까 좋은 차 하나 불러봐. 쓱 부르면 되잖아요. 롤스로이스 하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꿈꾸면 내가 굳이 자동차를 내 운전하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그 안에 내부 그쵸. 네,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 그런 기호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캐시우드가 요새 최근에 인터뷰한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세대 사람들은 쉽게 해서 테슬라 같은 DNA가 없다고 탁 자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많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애플도 이번에도 인정은 안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게 그러면 차에서 뭘 할까요? 그건 차죠. 넘어가죠. 그 얘기. 저는 일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쵸, 자료 아침 만들고. 10시 반에 자료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다 그게 좀 그거 할수 있는 가능하죠. 거 많죠. 네, 콘텐츠는. 앞으로 10년만 더 열심히 하시면 뭐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만들 거고요.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이제 아까 부사장님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무인 커피숍인데 네. 사실 무인 커피숍은 전 자체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까? 저는 노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는 없죠. 왜? 우리는 이미 로봇 다 하고 있죠. 우리가 키오스크 다 하고 있죠. 이미 거기서 그냥 입장하고 나오는 거는 아마존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이슈이죠. 그래도 뉴욕 한복판에 딱 만드는 거 딱 보여주고 공개하는 건 좋은 얘기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기술 탑비로 제시한 바도 있고 그것보다는 지금 3개월째 전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건 여러분들 보여드렸다시피 CNN Back to Normal 인덱스에 보시면 딱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금방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도 살아나고 연말 쇼핑 시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앞서 이남우 교수가 얘기하신 그런 회사들도 다 연말 쇼핑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같은 경우 메이시스가 뭘 잘했다고 20몇 %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파벳이 오늘 조금 아쉽죠. 알파벳이 3,011달러를 갔었습니다. 장중에. 네. 그리고 최고가에 갔다가 2996, 976 끝났잖아요. 야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요. 네. 1조 9,960억 달러. 그러니까 오늘 2조 찍었었거든요. 아, 2조. 네, 2조 넘었었는데 1조 9,960억 달러를 마감되면서 역시 최고가를 갔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치 효과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이제 빛바랜 사상자 효과. 빛바랜. 네, 빛바랬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사실 그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 해드리면 오늘 주가는 큰 재미 없었지만 나이키가 네. 한 일주일 전인가 우리 얘기해드렸잖아요. 나이키가 브랜드를 로블록스에 그 론칭한다. 상품권 이제 그 특허 뭐 상품권에 네. 등록했다고 이게 다 무슨 숨은 뜻이 있었던 거죠. 희영님들이 네. 오늘 딱 로블록스라 또 판트리턴시 발표해서 나이키 랜드를 런칭한답니다. 랜드. 예.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로블록스 게임은 안 해봤죠. 제가 그런 거 잘 모르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럴 수가 있구나 했는데 뭐 제가 안 해봤고 이거 좋아하시면 더 이해를 되실 것 같지만 네.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키랜드 입장료를 무료로 하겠다. 오. 무료로 하겠다. 그럼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료로 했다는 걸 큰 기사로 잡았다는 것은 기존에 네. 디즈니랜드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거가 유료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 세상이 있다는 생각 확 들었고요. 여기 가상의 보면 세계에서?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옷도 막 입어보기도 네. 하고 신발도 자기가 꾸며보기도 하고 자기 꾸며보기도 하고 또 월드컵이나 지금 슈퍼볼 같은 거 여기서 게임도 가상으로 하고 내 팀을 출전시키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공감은 안 되는데 싸이월드 때 그 미니미 꾸미는데 돈 많이 그렇죠. 쓰시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네, 많이 네, 쓰셨잖아요. 맞죠. 네. 그게 조금 더 이제 세계가 넓어져서 로블록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네. 하는 아이들 그리고 나중에는 어른들도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그 우리 이남우 교수가 강의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사실 주제를 알고 있는데 메인 주제가 하나가 이걸 관련된 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떤 유통업체를 다 포함한 거가 이런 옷을 팔건 뭐가 팔건 다 파는 거가 XRT라는 거가 가장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관심 가질 만한 네. ETF라고 해서 이건 미국에서 대부분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몇 개 들어갔습니다. 에세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튼 유통업종 ETF로 대표적인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XRT.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네. 한번 편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연말 쇼핑 시즌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강조드렸지만 연말 쇼핑 시즌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당장 다음 주잖아요. 이미 쇼핑 시즌 시작됐고 시작됐고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베스 앤 바디 웍스요.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분리된 네. 거죠. 하나는 빅토리아 L 브랜드 산에 빅토리아 시크릿이 그 메인이고 네. 그것도 이제 분리됐고 그 안에 베스 앤 바디 웍스가 이제 우리를 보면서 다양한 소품 파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식초도 팔고 뭐 집들이 할 때 선물 갈 때 사기 좋은 것들 있죠. 네. 수건도 있고 그런 것들. 뭐 휴지는 없을지 모르겠죠. 휴지를 하는 케이스 같은 거 네. 팔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상체육권으로 계속하는 부분이게 되겠고요. 사실 요거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4시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미주미 단독으로 우리가 부사장님이 또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요즘 몇 분 또 유명 인사들과 아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월간 누구 하시는 가수분 있죠. 그래서 그 확실히 인정 받으셨죠. 써도 네. 된다고. 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월간 그 분을 얘기를 안 하고 못해 네. 내가 그분이 썼던 건데 월간 윤모 예, 하신 분. 윤종신. 예.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아니 상관없는데 네. 우리 교수님이 남의 이름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네, 네. 이미 얘기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알겠어요. 과거에 방송을 같이 해서 네. 예. 써도 된다고 허락 받으셨습니까? 제가 뭐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써도 흔쾌히. 네, 물론 브랜드에 뭐 이게 그런 뭐 그런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네. 오늘 오후 4시에 네. 미주미 단독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할 주 10선을 얘기하니까요. 네.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4시에 오늘 하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시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건 스탠리는 이제 내년도 목표 4,400을 내린다고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100까지 간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의 기본은 주당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주당 이익이 한 $202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네. 내년엔 $226로 8%가 또 올라가고요. 2023년에도 2%좀 줄어드는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치 보면 이겁니다. 수치를 보면 딱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S&P 500이건 뭐 나스닥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주식을 볼 때 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SM 그 코스피가 얼마 갈 것 같다. 내년에 무슨 뭐 4천 간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주당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진 거죠. 올해 그래서 $210 정도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226, 후년에는 $236. 그러니까 주가는 부침은 있겠지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 EPS에다가 곱하기 멀티플만 하면 그렇죠. 예상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 솔직히 모건 스탠리가 이 자체를 낮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EPS를? 못 건너뛰지 않잖아. PR 자체가 낮죠.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계산이 가능한데 계산 가능하죠. 한국이 거기서 좀 아쉽네요. 거기 있으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코스피에 속해 있는 게 4, 500개 되는데 이익 전망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7, 80, 100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컨센서스라는 게 코스닥 다 합쳐봤자 150개밖에 컨센서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때려서 넣어야 되는데요. 그 근거가 좀 상당히 떨어지죠.
실질로 없죠. 그래서 만든 게 우리나라가 뭐 코덱스 200 이런 걸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조차도 안 되거든요. 아쉽네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됩니다. 아쉽지만. 진짜 아쉽네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적게 말씀드리면 JP 모건은 내년도에 특정을 얘기 안 했어요. at some time에 5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펀드 스트레스는 탐리는 내년 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 멀지 않은 시기. 그래서 5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이들만 좋은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주식 상승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갈 게 없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서브마리아니라 또 유명한 여성 투자 전략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OA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완전 버블 중에 버블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 너무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볼 게 알고 유럽 사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시장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방향이 어느 쪽이 맞는 본인의 의사가 맞는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데 내일은 진짜 토요일 날 내일도 10시 시간 되세요? 부장님? 한번 내볼게요. 네, 이거 화면 좀 잡아주시면 내일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네. 미주미 단독으로 주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10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 와셔서 왜냐면 이런 저희가 오면 또 10,000분인데 여기 오면 1,000분 안 돼요. 많이도 와서 우리 부사장님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또 내일 또 혹시 주가 크게 올라갔으면 또저 한박 웃음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겸손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그 BOA의 이야기를 보고 아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참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너무 전망을 이상하게 좀 암울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네.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투자하는 데가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골머리를 앓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골머리 앓을 때마다 또 우리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은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밝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벌써 밝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서 네, 저희는 그러네요. 인사드릴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쉬우신 마음은 주말에 꾹꾹 이렇게 참으시다가 네. 다음 주 월요일 네. 6시 30분 저희가 라이브 시작 딱 할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